이게 2007년도에 나온 책이니까 7, 8년도에 조금 과거 자료입니다만 한 3,300개 정도가 지금 나스닥에 상장 등록이 되어 있는데 글쎄 이게 많을 때는 5,000개까지 갔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요. 이 주식들이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딜러들이 이제 중간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이 글쎄요, 뭐 thinly trade라는 얘기는 잘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동성이 떨어지는 주식들이 팔겠다는 사람은 있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 매매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딜러는 그런 주식에 대해서도 사주고 또 사겠다는 사람만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팔아주고 하면서 시장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하면은 오버 더 카운터 마켓, OTC 마켓은 유통시장에 거래소 시장이 있고 장외 시장이 있는데 이 OTC 마켓은 특별히 정해진 장소가 없는 그런 시장이고 미국의 경우는 나스닥이 그 대표적인 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예요. 체인. 특별히 정해진 장소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코스닥은 사실 이 나스닥을 모방해서 만들었지만 코스닥은 사실 물론 컴퓨터로 우리는 다 거래를 합니다. 중간 역할하는 딜러나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거든요. 다 컴퓨터.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이따가 배울 ECN이랑 서로 경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여의도라는 정해진 장소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코스닥은 장외 시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는 있어요. 근데 미국의 나스닥은 확실히 정해진 장소가 없습니다. 이건 딜러들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퍼져 있고 그 네트워크로 만들어지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국의 나스닥은 확실한 장외 시장이다. 나중에 또 배우겠습니다만 외환시장도 대표적인 장외 시장 중에 하나죠. 근데 하여튼 자본시장의 경우 주식과 채권이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나누고 유통시장의 경우는 거래소 시장과 장외시장으로 나누는데 그 기준은 거래소냐 장외시장의 기준은 특별히 정해진 장소가 있는 곳에서 거래가 되면 거래소 시장, 익스체인지 마켓이라고 하고 특별히 정해진 장소가 없이 거래가 되면 그거는 OTC 마켓, 장외시장이라고 하고 미국의 경우는 대표적인 예가 나스닥이다. 지금 거래소 시장의 예를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외시장과 함께. 이제 우리는 그 거래소 시장이 100%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거래가 되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거래소 시장은 25%만 스페셜리스트라고 해서 이 사람들도 일종의 딜러입니다. 중간 역할을 해주는 그 딜러 같은 사람들이에요. 딜러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자, 팔자, 경매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컴퓨터 슈퍼닷이라고 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주식시장은 사실 경매시장입니다. 우리는 스페셜리스트 같은 중간 사람을 배제하고 완전히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지지만 이 시스템이 여러분 청과물 시장이나 무슨 이런 데 가면 이제 경매하잖아요. 경매는 사는 사람을 상대로 경매를 하거나 또는 파는 사람을 상대로 경매를 하거나 보통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주식시장은 사는 사람 여럿과 파는 사람 여럿이 동시에 하는 사자, 팔자 간 동시 경매예요. 그래서 좀 더 복잡한 형태의 경매라고 봐야죠. 근데 그거를 커뮤터화 한 겁니다. 그 시스템 할 때 그 시스템 룰이 다 경매 룰을 한 거고 그 중간 역할을 그 과거에는 이제 사람들이 했었고 아직 그 잔재가 남아있는 게 이제 뉴욕 거래소 시장에 아직 25%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 자기네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로비를 하는 거죠. 요새 추세는 다 컴퓨터로 해가지고
경매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월급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돈을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필요하다. 그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25%는 여전히 사고팔고 할 때 중간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 뭐 그거 똑같은 얘기를 지금 정리한 거고요. 뉴욕 증권 거래소의 경우. 나스닥의 경우는 주식 하나,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주식 하나에도 딜러들이 여러 명 관여를 합니다. 그 딜러들은 자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특별한 내용이 없고요. 딜러들이 이제 여러 명이 있으니까 멀티플, 그 딜러를 얘기하는 거죠. 딜러들이 여러 명이 시장 조성을 하니까 멀티플 마켓 메이커들이 매수 효과, 매도 효과들을 다 이제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고, 주식 하나에도 여러 명의 딜러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ECN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일렉트로닉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인데 딜러를 배제하고 사자 팔자가 직접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매매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거래소가 사실은 ECN이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미국은 거래소도 그렇고 장외시장도 그렇고 중간에 딜러들이 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배제하고 직접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매매를 일으켜보자. 그래가지고선 1990년도 후반부터 미국에서 이런 ECN들이 여러 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거래소들이 ECN들의 도전을 받게 되면서 이제 더 경쟁력을 높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ECN은 이제 장점이 투명성을 더 높일 수가 있고 중간 사람을 배제하고 딜러를 배제하고 하다 보니까 거래 비용을 더 낮출 수가 있고 그 다음에 ECN은 통상 뭐 24시간 매매도 가능하게 밤 시간에도 매매가 가능하게 또는 24시간이 어려우면 아주 늦게까지 매매가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매매를 이루다 보니까 거래소들이 이제 긴장하게 된 거죠. 그게 ECN입니다. 요거만 아시면 돼요. 근데 이제 ECN이 또 만병통치약은 아닌 게 ECN은 사자, 팔자가 중간 사람 배제하고 직접 맞닥뜨리다 보니까 잘 거래가 안 되는 주식, 유동성이 떨어지는 주식들은 사자만 있고 팔자는 없고 팔자는 있고 사자는 없고 그런 주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가 안 되는 주식은 그게 이제 딜러들이 필요한 이유죠, 사실은. 매매가 안 되는 주식은 또 매매가 안 되는 채로 그렇게 방치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ECN이 조금 이제 경쟁력이 생긴다 하니까 너도 나도 또 ECN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ECN이 굉장히 여러 개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또 ECN이 이제 생기니까 거래소도 더 거래 시간을 연장하고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제 여러 노력들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통합바람이 불면서 거래소들이 예를 들어서 아메리칸 스탁 익스체인지랑 나스닥이 합치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 있는 거래소들은 그 유로넥스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유럽의 여러 나라 한 3나라 정도의 거래소가 그냥 합쳐버린 거예요. 그런 식의 막 거래소들이 합치면서 경쟁력을 높이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선물과 현물 거래소가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잖아요. 선물 거래소는 부산에 있고 현물 거래소는 여의도에 있고. 근데 이제 이런 통합 바람이 불면서 우리도 거래소의 경쟁력을 높이자 해서 그걸 합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거래소들이 경쟁력 제고를 하다 보니까 거꾸로 이제 ECN이 조금 지네들끼리 이제 과당 경쟁하는 문제도 있고 경쟁력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문제도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90년대 후반부터는 ECN이 조금 그 어떤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ECN이 조금 그렇게 위협하는 존재가 아닌